자, 2단계 이제 콘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제를 간략하게 이제 그리실 거예요. 전체 구조의 결정적인 장면, 주요 대사를 먼저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하시고 대사로만 전체가 채워지도록 대략 맞춰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사를 먼저 이렇게 뿌려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구성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편이라는 거는 어떤 그릇 안에 이거를 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그거를 담기 시작하면 거의 99.7, 8% 정도는 뒤에 모질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이막스 컷이라든지 이런 컷들이 대부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뒤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 보면 몰라도 뒤를 어느 정도 이제 돋보이게 하고 이제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대사의 위치 같은 걸 먼저 한번 잡아보시고 컷의 크기 같은 것도 한번 크게 작게 이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졸라맨 형태로 졸라맨 완전 졸라맨은 아니고 뭔가 통통한 졸라맨, 도형 졸라맨 정도로 콘티를 작성하십니다. 대사 위치나 크기도 잡아가면서 변화를 주실 수가 있고요. 빼거나 뭔가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콘티 단계를 그려주십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대상 스케치 단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요 캐릭터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릴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옆에다가 이제 간략하게 그 앞모습, 옆모습, 이런 뒷모습, 표정들,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조금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작가들은 이런 것들을 캐릭터 시트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특히나 새로운 캐릭터 같은 거를 그릴 때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 매우 지겨워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한두 명 나오지 않는 작품을 해야 되면 거의 한 4, 50명씩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을 이 콘티 위에다가 그리시는데요. 요걸 이제 거의 이제 콘티에다가 기본적인 연출이 좀 어느 정도 화면의 앵글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연출을 할 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도입부에서는 반드시 인물만 나오지 않고 배경이 나오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사를 이제 배치를 했죠. 불이야, 이제 창문에 아이들이 있어. 콜록콜록 살려주세요. 오, 소방차는 왜 안 오는 거야?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어. 이거 큰일인데. 비키세냐? 웽 하고 이제 고양이 소방관들이 나타나게 되죠. 소방차. 아니, 이들은 고양이 소방관. 그래서 일단 사람을 구해라. 여기에요, 여기. 이제 구해줄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조금 짧아요. 사다리차가 짧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면서 고양이 대장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죠. 자, 이건 뭘 꺼내죠? 레이저 포인터를 꺼냅니다. 그래서 건물벽에 비치니까 갑자기 고양이 소방관이 눈빛이 변해. 고양이처럼. 고양이들이 이제 레이저 포인터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야성이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과감하게, 그 사다리차 끝에서 건물로, 그냥 날았어요. 날아라! 레이저 포인터! 고양이 소방관! 그냥 날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해냈죠, 애기들을. 구해낸 거죠. 그래서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고양이 소방관들한테 사인해줘요. 그랬더니 우린 바빠서 그러면서 냥 하고 사라진다는 그런 단편이 완성. 10커트 정도 되는 괜찮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도입부에서 인물만 나오지 않고 반드시 배경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인물의 방향성을 설정한 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은 이 창문에서 애들이 이 화면의 오른쪽 정도죠. 이제 중심선을 이제 거보시면요. 오른쪽 정도에 이제 위치한 걸로. 그래서 두 번째 장면에서도 이 아이들이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불난 그 창문에서 얘기할 때도 왼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 방향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장면도 뭐야? 중선을 그어보면 이게 앵글이 위로 이제 바뀌었지만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샷으로 바뀌었지만은 이제 그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유지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쓰는 듯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작가들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경을 써서 독자들이, 어머, 얘네들 정말 잘했다.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뭐야, 독자들이 불편감이 없이 그냥 보면은 쓱, 그지? SSG. 이해가 가시도록, 이해가, 누가 보더라도, 그죠?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 작가니까. 대중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하고, 자, 드디어 이제, 고양이 소방관이 나타나죠. 비키 새냥, 이렇게 나타났어요. 오, 소방차! 그런데 사람들이 뭐죠? 보고 나서 무시합니다. 이 쪼꼬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구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고양이 소방관 대장이 나와가지고, 뭐, 일단 사람 구해라! 뭐,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다리차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고양이 소방관이 딱 갔는데, 자,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사다리차가 이제 짧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죠? 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이거를 딱 꺼내가지고, 포인터를 건물에 빡 쏘는 순간, 뭐야? 컷이 커집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원적인 장면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장면은 뭐야? 면적이 항상 크게 그려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이즈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점유율이 높죠. 축구에서만 점유율이 있는 게 아니라 주연은 뭐 점유율이 높은 거죠. 화면에서. 그 앵글의 점유율이 높은 거고, 웹툰 만화에서는 어떤 장면의 크기, 물론 뭐 점유율로 따져도 시간에 관련된 게 아니라 면적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너무 기계적인 것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구하는 장면으로 대치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엔딩 에필로그 사인해줘요. 그래서 바빠서 그만 뭐 이러면서 사라지는 걸로. 더 칸도 없어. 단편이기 때문에 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엔딩을 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에 맞는 세 번째 연기와 결정적인 연기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우리는 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물의 그리고 이제 크기 변화를 주셔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뭐야? 인물만 나오지 않고 그 배경이 반드시 이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원테이크로 거의 끝나죠. 약간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길어지거나 다른 상황에서 엔딩이 나야 되는 경우에는 뭐야? 이제 장소와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칸은 콘티에 맞게 대사를 체크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데 모든 칸을 선으로 구성하지 않고 이제 메인 컷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칸을 이제 좀 터주시는 것도 나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너무 박스 안에 있으면 이제 좀 이게 완성됐으면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릴 때 이제 수채화의 끝 물이랑 점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 수채화 물감 그 알갱이가 이 물 바깥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경계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펜터치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건데요. 펜터치는 일명 여러분이 선딱이라고 부르시는 한글 쓰니까 좋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그 마카펜이죠.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펜으로 펜터치를 하시는데요. 선은 얇은 선부터 하지만은 세부적인 것은 어떤 작은 펜으로 의성어, 의태어는 대사보다는 최소한 3배 이상은 커야 되고 색을 넣을지 결정해서 이제 그걸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없다고 해도 의태어, 뭐 이런 것들, 들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황, 효과음처럼 듣게 되면 뭐 짜잔, 뭐 두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하면 엄청 유치하지만 이게 없으면은 또 이제 약간 생동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원고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단계 이제 컬러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채로 여러분이 이제 당장 디지털로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밑색 작업, 배경 컬러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요.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이제 칠하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간략하게 해서 완성을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컬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채색을 해볼 시간인데요. 이거를 이제 가장 베이스부터 그죠? 밑바닥부터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배속으로 해서 여러분은 이미 한 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밑바닥 색깔부터 이렇게 가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물들이 마르는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먼저 밑바닥을 먼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든지 건물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겠죠. 그리고 이런 그 소재에 따른 어떤 특성, 이 수채화의 특성상 이 종이가 지금 이제 수채 용지는 아닌데요.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배색을 보면서 밑색을 한 번씩 이렇게 은은하게 깔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첫째 칸을 시작으로 해서 칠해서 뒷장면으로 오늘은 이제 요 8컷 정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 앞장면부터 이제 뒷장면에 하는 건 그냥 순서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장면을 칠할 시간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밑색이 이제 마르고 나서 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트가 되는 장면부터 이제 인물들을 하나씩 빠르게 이제 채색을 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정해져 있는 인물들이나 캐릭터들은 이제 하나씩 어느 정도, 그쵸? 이 회색 쪽 고양이는 또 회색 쪽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거는 캐릭터의 그 상황이나 심리 같은 거를 나타내는 그 이미지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컷에 해당되는 요렇게 원래 배경과는 좀 다른 색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광원이라 그러죠. 빛의 방향 같은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체크를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물 베이스 색깔이 다 되면 이제 인물들이 좀 들어갈 텐데요. 인물들이 이제 여긴 뭐 불이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그걸 당황하고 이제 괴로워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붉은색을 좀 섞어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배경 인물들을 다 칠해줄 건 아닌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몇몇 인물들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그리고 창문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처리를 해줬고, 그 면적이 좀 넓은 것들, 그죠? 네, 요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볼륨을 어느 정도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칠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뭐 구름이면 구름, 뭐 연기면 연기,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나, 뭐 불꽃이면 당연히 이제 불꽃도 같이 물감을 써가지고 처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저 뒤에 있는 인물들이라든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리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이는 정도, 어느 정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거를 선화와 채색이 어느 정도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하느냐.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색상들은 좀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인물들이 이제 보이는 인물들 너무 이제 그런 것들 구분이 안 가면 좀 그러니까 요렇게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저렇게 불이 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반대편에 이제 광원을 좀 잡아가지고, 그죠? 색상들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걸로 이런 식으로 예, 간략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손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도 옷, 그죠? 옷이라든지. 이제 배경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인물 정도를 들어가는 걸로. 오늘 여기서 이제 뭐 이도채색까지 뭐 해가지고 마무리까지는 할 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칠하느냐 요런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인물이 정해지거나 그러면은 그 인물에 따른 이제 설정이 이제 같이 그 틀 안에서는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죠. 뭐, 색깔이라든지. 그래서 칸이 박스가 다 없는 거는 이제 이렇게 너무 박스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좀 답답한 면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볼까요? 내용이, 조금, 인물 그리다 보니까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엑스트라들이 많아가지고 칠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퉁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좀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했고, 옆에 이제 배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씩 작업들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칠해 간다. 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가장 이제 불자동차 그죠? 그런 거는 색깔 좀 맞춰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맞춰 주시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요 장면은 이제 그 오버랩된 장면이라고 했어요. 두 컷을, 고양이가 이제 이 대장 고양이가 이제 이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건데 다른 장면 위를 이렇게 지시하고 고양이가 그걸 따라간다. 뭐 요런 거를 오버랩이죠. 이렇게 위에 올려버렸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소방관들 노란색 그런 것들 많이 쓰니까요. 이런 것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너무 처음부터 이게 채도가 높은 원색들이죠. 원색들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금 채도를 조금씩 낮춰가지고 그려가시면은 점점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무엇을 보여줘야 될 때, 이럴 때 채도가 좀 높은 색상들을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수채지가 아닌데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수채 느낌을 좀 살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칠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이제 이렇게 오버랩된 장면에서는 이제 캐릭터들을 너무 꽉꽉 붙여가지고 칠하지 않고요. 이제 수채 특성 같은 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빈 공간이나 간격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인물하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일도 채색들은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해주실 게, 예, 어떤 부피감이나 명암 정도를 잡아주신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요 정도까지가 이제 1도 채색으로 볼 수 있는데요. 1도 채색을 한 후에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말렸다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좀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정리를 한 번만 해드리고 마치면요. 밑색 작업을, 배경 컬러 작업을 해준다. 자연색, 그러니까 뭐 나무든, 뭐 풀이든, 뭐 산이든, 원래의 색대로 그 광원, 빛의 방향만을 생각해서, 처리를 좀 해달라.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제, 빠르게 해야죠. 색상과 명암의 어떤 그라데이션 톤,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톤을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첫째 칸으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말라가니까 이제 그런 특성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앞장면 밑색이 마르고 인물과 이제 그 배경
채도 명암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아무튼 뭐 여기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아무튼 뭐 오늘 어떤 방식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반쪽과 그리고 뭐죠 커튼이라고 해서 한 컷씩 한 컷씩 요거를 찍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